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팬데믹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거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충족돼야 할 기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거주 이전의 자유도 포기한 채 주거지와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군인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국군의 주거시설 지원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지식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출발! 주거란 인간이 가족과 함께 외부로부터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자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이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군인들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지는 군인에게도 필수 시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 관사와 간부 숙소, 민간주택 임대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군인들의 주거시설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주거시설, 잦은 이사와 이사 비용, 교육 등의 문제로 여전히 군인과 그 가족들은 거주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거 지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외국군의 주거 지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국방력 세계 1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인데요. 미군은 우리 군과 달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죠. 미군의 주거 지원 제도 중 우리 군과 가장 다른 점은 주거 보조비 부분이었습니다. 미군의 주거 보조비 지급 성격은 직접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요. 근무 지역, 계급, 가족 동거 유무 등을 고려해 시장가로 적용. 본토 내에서는 현금 기준액을 지급합니다. 우리 군과 또 다른 점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보조비가 지급되는데요. 거주지 선정과 출퇴근 거리 역시 본인이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에 대한 지역 제한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사 대부분을 민영화로 전환, 관사 소유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 업체에게 맡겨 군인에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군과 캐나다군의 주거 지원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국방부는 육해 공군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계급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주거 정책과는 별개로 군 주거 정책이 시행됩니다. 영국군의 경우 근무지에 있는 관사에만 거주할 수 있고요. 이 역시 100% 지원제가 아닙니다. 관사 월 임대료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데 주변 시세의 약 40에서 50% 수준이라고 하네요. 캐나다 군 역시 관사를 이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군인이 국방부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원. 비용은 영국군처럼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비 성격의 주거 지원은 없지만 수도인 오타와를 기준으로 오타와보다 평균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보직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외국군의 주거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희생을 감내해왔던 우리 군. 군인의 주거시설은 군의 전투력 유지에도 중요한 만큼 국가와 국방부가 군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로 군인이라면 집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